삼투압과 관련이 깊은 수분과 전해질에 관련하여 기본적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정하게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부 환경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이 생체의 수분과 전해질의 양 및 이 조성의 균형을 정상 범위로 유지시키는 신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지속적인 또는 간헐적인 식사와 수분 섭취량에 대응해서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적절한 양과 적정한 농도의 수분 및 전해질을 배설하고 있습니다. 이 수분 관련해서 예를 좀 들어보면 식사나 음료수를 통해서 하루 2000ml의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이 인체는 대사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 물이 같이 생성되게 되는데 하루에 이 300ml의 이 메타볼릭 워터, 즉 이 대사수가 생성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루에 100ml는 이 변을 통해서 배출되게 되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 하루에 한 700ml는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이 1500ml가 신장에서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총 2300ml의 수분 중 대부분은 신장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체의 항상성 유지에 있어서 신장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섭취하는 물이나 전해질의 양은 상당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신장은 이러한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폭넓은 대응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신장을 통해서 하루에 500ml에서 30L까지 배출할 수 있으며 NaCl은 하루에 0.5g에서 40g까지 배출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100L 이상의 혈장을 사구체로 여과시켜서 그중 90% 이상을 재흡수하는 이 신장의 구조와 기능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대응 범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분과 전해질 이상이 발생한 경우의 대부분은 이 신장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신장의 기능 이상으로 투석을 하는 환자는 각종 수분 전해질 불균형을 보이게 되는데 인체에 수분이 축적되게 되고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며 고인산혈증 및 대사산증 등 각종 체액량과 전해질 농도 이상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수분 전해질 검사 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검사 수치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검사 수치는 정상을 알지 못하면 이상 수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수치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 변화된 수치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수치가 정상은 아니지만 그전 검사보다 좋아지고 있다면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의 검사 결과만 가지고 정상 비정상을 판단하는 것은 판단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검사는 연속적으로 확인해서 어떤 상태로 흘러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해순환 과정에서도 슬라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 혈액 검사 및 전해질 검사를 통해서 지금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기본 검사를 통해서 이상 수치가 발견된다면 체해순환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해결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신장의 기능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전해질 및 체액량 이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체해순환 과정 자체만으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해질 이상 발생 중 과도한 수분 축적으로 저나트륨 혈증이 지속될 수 있는데 체해순환 중 과도한 정지력의 사용으로 인한 혈이석으로 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고 심정지액의 주성분은 포타슘이기 때문에 심정지액 주입으로 인한 포타슘의 세포 외액 축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정질성 심정지액을 사용함으로 인한 추가적인 수분 축적의 문제도 가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어느 정도는 체해순환 중 해결해 주어야
수분 축적 및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추가적인 체순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장의 기능 이상을 가진 사람은 세포 외액의 수분 축적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적혈구 용적률, 즉 헤마토크리트 수치가 저하되어 있으며 낮은 나트륨 농도와 높은 포타슘 농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산의 축적으로 인해 대사성 산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번 환자의 기본 혈액검사에서 수분 전해질에 관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본 검사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소듐, 포타슘, 칼슘, 인, 마그네슘, 바이오카보네이트의 농도뿐만 아니라 BUN, 크레아틴인 요산 등 신기능 평가에 대한 검사, 총단백, 알부민 농도, 혈당, 적혈구 용적률 등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런 검사들이 정상 범위에 있다고 해서 꼭 정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변화나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혈중 크레아틴 농도는 신기능이 정상이라도 이 근육량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 동일한 데시리터당 1.2mg이라도 건장한 남성이라면 정상이겠지만 이 마른 여성의 경우는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라이드 농도가 리터당 107mg/로 정상 범위라 하더라도 이 소듐 농도가 리터당 130mg/의 경우라면 이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혈액 검사에서도 총단백, 알부민, BUN, 크레아티닌 비율, 이 적혈구 용적률 등으로 세포 외액량 감소의 정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BUN, 크레아티닌 비율은 세포 외액량 감소나 소화기관 출혈이 있는 경우 상승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상 범위 수치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체해순환을 시작하는 전 과정에서 수분 및 전해질 대사 이상 해석에 있어서 이 바이탈 사인을 비롯해서 이 환자의 체액량 분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을 파악하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체중의 변동, 혈압, 경정맥의 팽창 정도, 피부의 건조 정도, 부종 및 흉수, 이 복수의 유무, 이 중심 정맥악 등을 파악해서 이 현재의 환자 상태 및 체액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수술실에 들어와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는데 CBP, LAP, ABP, 하트레이트 등 여러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환자의 체액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관련된 사항은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체 소견을 통해서도 체액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체중의 변화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 체중의 변화로 체액 총량이 증감 상황 파악한 후에 여러 모니터링을 통해서 총량뿐만 아니라 순환 혈액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평가해야 되는데 총량이 증가했음에도 순환 혈액량은 감소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피부의 점막 상태 및 경정맥의 팽창, 부종, 흉수, 복수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혈압 및 맥박을 통해서 세포 외액량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심박출량은 1의 박출량과 1분간의 박동수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박동수가 빠르다는 것은 1의 박출량, 즉 스트로크 볼륨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압과 맥박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경우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결국 심박출량, 즉 세포 외액량 중 이 혈관 안의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면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맥박수가 증가하게 돼서 어느 정도까지는 혈압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세포 외액량의 저하는 이 혈압도 같이 저하되게 되며 심박수는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이 체해순환이 끝나고 변형 초여과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을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 변형 초여과법을 시작한 초반에는 환자의 혈액을 여과시키는 과정에서 혈압이 변화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이 중반 이상을 지나서부터는 환자의 혈액을 여과시키고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이 혈압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심박동수는 빨라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짙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 변형된 초요가법으로 인해서 이 마이오카디움 및 이 풀모나리의 이 최순환으로 인한 이데마 등이 제거됨으로 인해 이 심장과 폐의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심장 판막에 부전이 있거나 심근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이 박출량이 줄어들어 있는 경우에 이 내과적 치료로서 심장의 이 프리로드, 즉 전부하를 줄여주기에 이 퓨로세마이드, 즉 이 라식스를 사용해서 세포 외액량을 줄여주게 됩니다. 이 지속적으로 세포 외액량이 줄어들 경우 이 수분의 양이 줄어들어 결국에는 체중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단기간의 체중의 변화는 대부분 세포 외액량의 이 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주로 이런 상태를 자주 보이게 되는데, 이 심장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액량에 따른 체해순환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체해순환사가 환자에 대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트를 참고하고 이 여러 계산을 통해서 준비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예상대로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의 절대 수치보다는 입원해서 받은 검사 결과, 이 수술실에 들어와서의 모니터링 결과, 실제 체해순환을 시행하면서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체액량 분포는 이 체격, 연령, 성별에 따라 차지하는 수분 비율이 다르게 됩니다. 이 수분 비율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체해순환 과정 중 순환하는 혈액 볼륨의 차이를 보이게 되고, 이 모든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수분량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방이 많고 비만인 사람은 수분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육과 지방을 비교했을 때 수분 비율이 이 근육에서는 70에서 80%에 가깝지만 지방은 20%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결국 혈류량이 어느 쪽이 많은가입니다. 나중에 다시 수분량 측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방이 많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몸무게와 비례해서 수분량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같은 성별에 같은 몸무게를 가졌다 하더라도 지방이 많은 사람과 근육이 많은 사람의 수분량은 이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림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의 경우 수분의 비율은 60%를 차지하게 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보통 10% 정도 적게 되는데, 이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지방의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연령에 따라서도 수분량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 신생아의 경우는 80%에 가깝지만 이 성인 여성이며 나이가 많을 경우에는 45%까지 수분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같은 양의 수분을 소실하더라도 그 영향은 다르게 됩니다. 슬라이드를 진행하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토록 수분량 계산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환자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수분량을 소실하더라도 그 영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세포 외액의 감소는 여러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 체해순환 및 에크모도 마찬가지로 세포 외액량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관류량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는 혈압이 저하되게 되고, 이 혈압을 올리는 과정에서 사용되게 되는 약제의 사용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아주 소량이 주입되는데 혈압이 급상승한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급하강한다던가 하는 증상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크모 과정에서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이 피모랄 아테리 카테타가 삽관되어 있는 부분은 이 세포 외액량 부족으로 인한 충분한 관류량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한 승합제의 사용은 이 다리의 괴사 또한 빨라질 수 있으며, 이 조직의 산소 전달 저하 및 혈중 젖산이 축적으로 대사성 산증이 진행되게 되고, 이 승합제로 인한 높은 혈압으로 인해 이 페리페럴 셧다운 등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세포 외액량 중 이 혈관의 볼륨을 어떻게 올려주느냐가 모든 체해순환에서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체액량 관련 동영상을 시간이 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